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 오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앞서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이의 신청 기각에 이어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이 체포 적부심마저 기각이 되면서 이 불법 체포라는 윤 대통령 측 논리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게 됐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던 논리 중 하나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었고요. 또 서부지법이 발부해준 영장 역시 형사소송법을 어긴 위법한 영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이른바 법원 쇼핑을 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만약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이에 응하겠다고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기각될 것이란 기대도 윤 대통령 측은 하고 있었는데 결국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중앙지법이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째인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 이틀째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애초에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해서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그만큼 심사 시간이 정지된 겁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적부심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은 첫날 묵비권을 행사하고 어제와 오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이 조사 거부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는 어떤 계산이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이제 구속 적부심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은 일절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헌재의 탄핵 심판은 법리보다는 여론 재판의 성격으로 윤 대통령 측은 보고 있고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을 최대한 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전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것도 자가당착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윤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본인이 피고인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검사들이 질문 하나로 어떻게 수사를 기획할 수 있는지 또 언론에 수사 상황을 어떻게 흘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도 제대로 된 조사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높고 검찰도 이 20일의 기간을 꽉 채운 이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합류하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예요. 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법조계 거물급 원로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합류를 했는데
맨 처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변호인 모집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동기들이나 주위 변호사들이 물밑으로 도와주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네.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호인단이 보충된 데는 공수처 수사 행태 그리고 보수 지지층 결집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사실 현직 검사와 판사들 모두가 법원 쇼핑이 맞다며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예요. 또 최근 지지층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부당하다며 결집에 나서면서 보수 법조계 원로들이 발벗고 나선 모습입니다. 헌재도 이러한 변호인단 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 이번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고 또 그 이후에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 심리를 여론 재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전을 통해서 기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이 계엄으로 이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만 안고 가면서 계엄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 본인은 불법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는 당당한 입장을 여러 차례 냈음에도 왜 정작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냐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옥중 정치는 계속 될까요? 체포되기 전에 낸 메시지도 지지층만을 겨냥한 것이었고요. 구금 상태에서는 더더욱 동정표를 얻는 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체포 이후 양복 차림으로 첫날 새우잠을 잤다거나 대통령이 한 끼에 1,700원인 구치소 식사를 다 하지 못하고 3분의 1을 남겼다거나 이러한 보도들은 모두 지지층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더 결집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이때 의원들에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여당은 대체 뭐 하고 있느냐. 너무 모범생만 가득하다라고 토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제 관저 앞을 찾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는 등 적극적으로 투쟁 노선을 선택했는데 이와 달리 당 지도부는 이 같은 관저 시위에 선을 긋고 내란 특검법 발의까지 예고하면서 배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예시를 들기도 했는데 이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국 전 대표를 옹호했는데 왜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 속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현 지도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이제 강병파 의원들을 향한 결집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도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옹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 흐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재 딜레마에 빠진 것도 이러한 지지율 상승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지층이 결집하고 당 지지율까지 올라버리니 윤 대통령과 명확한 거리두기를 하기도 어려워진 형국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8년 전 탄핵 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3주차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를 하면 국민의힘은 무려 5%포인트가 상승했고요. 민주당은 그대로입니다. 지난해에 12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3주차 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4%포인트로 이제 민주당이 앞서는 이 2배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러한 양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이제 오늘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까지 된 겁니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응답한 층을 보면 보수라고 응답한 층이 338명으로 진보 262명, 중도 278명보다 월등히 많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보수가 331명, 진보가 293명으로 보수층과 진보층의 차이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 지지율 추이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까지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1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용된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하던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체포 후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현상, 또 30%대 박스권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가 갇혀있는 상황과 무단치 않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중도층 내에서 반 이재명 정서를 덜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말을 아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경제, 민생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정체된 현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당 내에서도 실제 경제나 민생에 집중하는 이른바 굿캅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을 좀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이른바 배드캅 역할은 중도층의 호감을 살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당 회의에서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다.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할 것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멈춰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경제와 외교를 꺼내든 것은 차기 대권 후보로서 민생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한편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어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면서 오늘 오후에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 나선 이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줄지 장담할 수 없고 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탄핵 찬성파의 이탈표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체안을 내고서 야당과 일단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요. 또 탄핵 찬성파의 이탈표도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쟁점이던 수사 범위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구속 수사까지 되는 등 좀 속도를 내고 있어서 특검 무용론이 양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이러한 무용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민주당이 수사 범위도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 법안에서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또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본회의까지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야가 협상안을 도출해 내기까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일부